한국은 무엇 때문에 무기 개발이 빨리 발전하는 거지? 아무리 휴전 국가라고 하지만 적당히가 없잖아. 얼마 전부터 주변 나라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러움과 동시에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의아함을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의 방위 산업과 수출 계약을 본 외국의 밀리터리 전문가가 한국 방위 산업의 업그레이드 속도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한국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제품을 가장 많이 산 대표적인 유럽 국가로서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와 FA50 등등 약 90억 달러 상당의 금액으로 구입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미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 협력은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어서 두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 간 항공편 노선 증편을 비롯해 양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폴란드 국가 간의 우호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한국 무기의 도입을 결정했을까요? 사실 폴란드는 성능이 우수하기로 검증 완료된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차기 도입 전차 후보로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형 전차는 2025년 이후에 도입이 가능했으며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역시도 시대에 맞지 않은 구형이었기에 도입을 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 비해서 한국의 K2 전차는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 그 외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인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역시도 주변국들의 도발이 많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 좋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받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폴란드와 딱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전쟁 무기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성능 좋은 무기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인 성장과 나아가서는 한국과 폴란드처럼 나라 간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군사 사상가인 칼폰 클라우제비츠는 방금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칼폰 클라우제비츠는 1780년대의 인물로서 지금까지 그가 저술한 전략론이 현대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널리 쓰이는 만큼 인류의 군사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무기는 결과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이런 사실은 이미 한국이 증명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위 산업이 취약했던 한국은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강력한 무기를 생산 및 보유한 결과 한국은 어느 나라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 산업은 자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방위 물품이 필요한 나라에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된 것이죠. 이렇게 활발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일찍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주변국과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은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게시글 이었는데요. 한국의 무기들은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천궁,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등등 다양한 무기들이 날이 갈수록 그 성능이 더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인도나 말레이시아, 이집트는 물론이고 유럽의 폴란드와 호주까지 성공적인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유럽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저 작은 나라가 이토록 방위 산업에 목을 매는 거지? 라는 의견을 심심치 않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이 다소 약했던 몇십 년 전에 한국은 영토 분쟁에도 휘말렸고 도발 역시도 종종 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라는 막강한 타이틀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며 방위 산업 역시도 두각을 나타내어
얼마 전에는 독일의 전차를 이기는 등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라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향후 몇십 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놓고 차례차례 실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계획들이 예정보다 앞당겨서 실현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 수출 성공한 레드백만 하더라도 개발을 착수한 지 약 10개월 만에 시제품 한 대를 만들고 그 후 9개월과 6개월을 걸쳐 업그레이드된 레드백을 공개하는 등 짧은 시일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한 레드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은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기술과 빠른 생산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방위산업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마치 전멸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쪽과 서쪽의 나라들에게 침략당한 경험이 있으니 저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 더욱 놀랄만한 건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이 놀랄 만큼 많은 복잡한 고급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야. 난 오랜 전통을 가진 무력 시위 외교를 좋아하는데 한국은 지금 당장 저 무기들을 가지고 적진의 수도에 가서 거래를 해도 될 정도야. 한국은 미국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자주국방을 할 정도로 발전했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나니 이제 예전보다 북한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덜해진 것 같아. 분명 북한은 러시아보다 더 약할 테니 말이야. 전 세계가 갑자기 무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야. 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몰상식한 나라는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 중국은 한국과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물론 북한도 있네요. 중국은 이웃 국가들에 대해 탄압을 계속 시도해왔었고 한국도 그 목록에 있는 나라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내 아내는 한국인이니까 잘 알죠.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이 하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음식의 주식인 김치는 중국이 만든 것이고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영국인들이 문화를 지우기 위해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한국도 대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는 세계 무역과 경제가 굶주린 미친 자들에게 힘을 실어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중국은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국이 김치를 세계에 보급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닭갈비라면 할 말이 있어. 전 세계는 1991년 이전에 이미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제 전쟁 상황은 정말 적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 수준이 냉전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해. 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세계에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려는 몇몇 다른 나라들은 그런 냉전에 반응하려 하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략은 북한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미국, 일본, 호주도 분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면 인근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미국이 대만에 개입한다면 왜 러시아는 나토 영토에 진입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쟁에 심하게 관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필요한 명분은 명확해질 거예요. 삼성과 LG가 2000년대의 샤프, 노키아, 모토로라, 필립스 및 기타 가전제품 회사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기억하지? 물론 현대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미국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믿어. 누군가는 캐나다나 영국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당신은 우리가 둘 다와 전쟁을 했다는 것을 잊어야 할 거야. 호주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린 한국군과 함께 되어야 돼. 미국은 여전히 한국군의 최고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 내에도 한국 육군 병사들의 독특한 부대가 있죠. 폴란드는 K2 블랙팬서, FA-50, K9A1 또는 K9PL을 사들였지. 그리고 그들은 향후 AS-21 레드백과 KF-21 보라매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정말 폴란드는 한국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 이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